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대할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나는 늘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걸까? 카를 융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그림자 안에 있다. 그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구조를 드러내는 진실이었습니다. 조종 차오송은 단지 외부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에게 보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억압해온 두려움, 인정 욕구, 죄책감, 그 모든 감정이 조종의 끈이 되어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성숙해 보이지만 특정 사람 앞에서는 아무 힘도 내지 못하는 자신,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고 알면서도 결국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자신, 그건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나가 아직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종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상대를 이해하려 하고 끝까지 노력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착함이 바로 가장 취약한 틈이 됩니다. 조종자는 그 틈을 냄새처럼 맡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서 불안해하는지, 어떤 말에 죄책감을 느끼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초능력이 아니라 당신이 그 정보를 이미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그림자, 샤도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정적이고 불편한 자아의 조각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세상은 그 그림자를 대신 연기하는 사람들을 우리 앞에 보냅니다. 그들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과 상처를 자극하며 감정의 버튼을 누릅니다. 결국 조종을 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기겠다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그림자를 통합하겠다는 내면의 혁명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죄책감에 조종당하지 않고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게 될 때 아무리 노련한 조종자라도 더 이상 당신의 영혼에 손댈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조종당하는지,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무의식의 끈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지를 융의 통찰을 바탕으로 깊이 풀어보려 합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과 다시 연결될 때 그 어떤 사람도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조종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훨씬 더 깊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타인이 우리를 흔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의 그림자가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층으로 보았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아는 나, 사회적 역할, 논리적인 사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우리가 잊어버린 기억, 억눌러온 감정,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자아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두려워해서 감히 마주하지 못한 감정들이 숨겨져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릴 때 부모에게 너는 착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무의식 속에 나는 착해야 한다 라는 신념을 심어둡니다. 이 신념은 겉으로 보면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평생 시달리게 됩니다. 그 틈을 조종자가 파고듭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신호를 읽어냅니다.
이 사람은 죄책감에 약하구나. 이 사람은 싫어요라는 말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넌 정말 실망이야. 그 정도도 못해? 나는 너처럼 착한 사람 처음 봤어. 칭찬과 비난을 섞어가며 감정의 줄을 당겼다 놓았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그들의 감정 스위치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 안의 무의식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종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조종 가능한 버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버튼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대부분 어린 시절, 상처받은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사랑받기 위해 참았던 감정, 버림받지 않기 위해 삼켰던 분노,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숨긴 슬픔들. 그 모든 감정들이 무의식의 심연에서 응결되어 나중에 누군가가 비슷한 에너지를 건드릴 때 폭발하듯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종당하는 사람은 늘 비슷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상처받고 비슷한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끝나고 나면 왜 또 당했을까라고 자책하죠. 하지만 그건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무의식의 패턴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조종은 바로 그 운명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직 직면하지 못한 내면의 상처가 타인의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감정에 휘둘리는가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흔드는 사람은 단지 거울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 안의 두려움과 상처를 비추어주는 무의식의 배우들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 거울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하면 조종의 끈을 부드럽게 끊어낼 수 있는지 융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 다른 하나는 자신도 잘 모르는 얼굴입니다. 융은 이 두 얼굴을 각각 페르소나, 팔소나와 그림자, 샤도우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가면입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유능한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진짜 감정은 숨기고 말하고 싶은 말을 삼키며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진짜 나는 뒤로 밀려나고 가면이 나를 대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무의식 속에서 그림자라는 이름으로 쌓입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한 자아의 조각들입니다. 질투, 분노, 욕망, 두려움, 약함.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세상은 그 그림자를 대신 보여주는 사람들을 우리 앞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종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분노를 나쁜 감정으로 여겨서 억누르고 살았다면 당신 앞에 나타나는 조종자는 바로 그 분노를 대신 표현해 줍니다. 그는 화를 내고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력하게 느끼며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해야 해 라며 자신을 더 억누르죠.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 당신 안에 억눌린 분노의 그림자입니다. 또 다른 예로 당신이 늘 착해야 사랑받는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신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며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넌 착한 사람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페르소나로 돌아갑니다. 진짜 감정을 감추고 상대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와 페르소나가 만들어내는 조종의 구조입니다. 그림자는 억눌린 감정, 페르소나는 그 감정을 가리는 가면. 이 둘 사이에 틈이 생기면 조종자는 그 틈으로 들어와 당신의 감정을 대신 다룹니다. 따라서 조종을 끊기 위해서는 싸우는 대신 통합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억눌러 온 그림자와 대화해야 합니다. 그림자에게 말하세요. 나는 너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널 이해하려 해.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줄어들고 감정의 주도권이 되돌아옵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 인디비주에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자아, 셀프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가면 퍼소나를 벗고 그림자 섀도우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종자는 당신의 그림자에만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면 그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감정의 버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유는 누군가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모든 나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조종자가 사용하는 심리적 전술의 구조와 그들이 어떻게 무의식의 약점을 감지하고 파고드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종은 대부분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처음엔 그들은 따뜻하고 다정하며 이해심이 많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들어주고 당신의 상처를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는 진심이 아니라 심리적 지도를 그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의식을 탐색합니다. 당신이 어떤 말에 웃고 어떤 말에 주저하고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하는지를 관찰합니다. 조종자는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흐름을 설계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에게 칭찬을 줍니다. 너 같은 사람 정말 드물어.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의 마음이 열리고 인정받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미묘한 변화를 줍니다. 근데 요즘 너 예전 같지 않아. 칭찬과 비난을 교묘히 섞어가며 당신의 안정감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당신은 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만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조종의 첫 번째 기술, 감정의 진자, 자른츠 효과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실망, 칭찬과 비난 사이를 오가며 당신이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중독되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제 스스로의 감정보다 그들의 반응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속박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죄책감의 이용입니다. 조종자는 늘 너 때문이야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너는 항상 자기만 생각하지. 이 말들은 칼처럼 예리하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죄책감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 착해야 사랑받는다고 배운 사람일수록 이 메시지에 쉽게 휘둘립니다. 조종자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피해자 역할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당신은 결국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과할수록 그들의 요구는 커집니다. 세 번째 기술은 두려움의 자극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잃기 싫어하는 것을 건드립니다. 사랑, 신뢰, 관계, 평판. 내가 널 떠나면 어쩔래? 다른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무의식 속 깊은 공포를 건드립니다. 나는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억누르며 그들을 지키려 합니다. 융은 이런 심리적 조종을 투사 프로젝션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조종자는
자신의 불안을 우리에게 투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그들에게 투사합니다. 결국 둘 다 거울 속에서 싸우는 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영혼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감정을 넘겨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들의 말은 더 이상 힘을 잃습니다. 조종은 언어의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을 끊기 위해서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다시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융이 말한 의식의 확장이자 영혼이 다시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조종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꼭 필요한 감정의 경계와 자기 인식의 기술을 다루겠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내면의 힘 말입니다. 조종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종자는 당신의 감정이 반응할 때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불안해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통제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융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들 강조했습니다. 그건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삼켜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반응하지 않고 바라보는 힘, 그것이 진짜 경계입니다. 조종자는 늘 감정의 버튼을 누릅니다. 너는 이기적이야. 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그 말이 들어올 때 당신의 무의식은 즉시 반응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의 게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 말이 들어올 때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안의 상처가 반응하고 있구나. 이건 내 감정이지. 그 사람의 진실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당신의 의식이 잠시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 안에서 감정은 흘러가고 당신은 그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경계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켜보는 능력입니다. 융은 인간 내면을 에너지의 흐름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우리의 에너지는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조종자는 바로 그 에너지를 먹고 자랍니다. 그들은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에 머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에너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무기를 무력화시킵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종자는 의도적으로 불안과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다시 착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착함과 진실함은 다릅니다. 진실함은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진짜 경계는 이렇게 말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건 당신의 감정이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 말을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되돌아옵니다. 조종자는 결국 당신이 자기 자신을 잃을 때만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감정을 의식하고 그 감정을 스스로 다루기 시작할 때 그들의 조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자기 통합 셀프 인테그레이션의 과정입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고 타인의 반응보다 자기 내면의 신호를 신뢰하는 것. 그때부터 세상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회복된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 조종적인 관계를 부드럽게 끊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종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그래도 저 사람도 외로웠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늘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생각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조종에서 벗어나는 건 배신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건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융은 인간의 관계를 영혼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보고 자신을 통해 타인을 봅니다. 그러나 그 거울이 왜곡되어 있으면 우리는 타인의 감정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조종적인 관계는 바로 그런 왜곡된 거울입니다. 그 안에서는 당신의 선함이 죄로, 당신의 침묵이 무관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거리를 두는 행위가 아니라 거울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동안 왜곡되어 있던 사랑과 책임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것이죠. 당신이 관계에서 빠져나오면 처음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건 의존의 끈이 끊어질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아직도 묻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이때 중요한 건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건 당신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감정의 파도는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갑니다. 조종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끊음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그동안 상대에게 흘러가던 에너지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명료해지고 당신의 감정이 다시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삶은 완전히 다른 빛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조종자는 당신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들도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할 필요도 이해시키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의 무의식적인 연극에서 조용히 퇴장하면 됩니다. 퇴장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거짓된 무대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돌려줄 거야. 그 결심이야말로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조종자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내면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괜찮아. 이제 나 자신을 믿어도 돼. 그때 비로소 조용하지만 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조종의 상처를 넘어선 뒤 찾아오는 자기 회복의 단계, 즉 내면의 에너지를 다시 정렬하고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변화를 다뤄보겠습니다. 조종에서 벗어난 후 찾아오는 진짜 변화는 외부의 침묵이 아니라 내면의 재탄생입니다. 처음엔 낯섭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감정에 맞춰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융근 개성화의 전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죠. 우리는 결국 사회적 인물, 파소나, 이 아닌 영혼의 중심, 셀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진짜로 무엇을 원할까? 내가 행복하다는 건 어떤 상태일까? 처음엔 이 질문들이 어색하지만 이건 당신이 다시 자신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조종자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항상 상대가 원하는 나로 살아왔습니다. 칭찬받기 위해 웃고 비난받지 않기 위해 침묵했죠. 그러나 이제 그 무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좋은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진실한 사람으로 존재할 차례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로 산다는 건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됩니다. 진짜 평화는 모두에게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오해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당신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그동안 당신을 조종하던 말들은 더 이상 의미를 잃습니다. 예전엔 누군가의 비난이 두려웠습니다. 네가 이기적이야 라는 말 한마디에 밤새 자신을 탓했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도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어. 이게 바로 개성화의 첫 번째 징후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영혼의 속도로 살아가기 시작한 순간, 조용하지만 강한 힘이 내면에서 피어납니다. 그 힘은 아무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졌을 뿐 아니라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얻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자신의 불안에 갇혀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올 때 당신의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은 분노로 끊지 않고 이해로서 떠납니다. 그게 바로 성숙의 표시입니다. 조종에서 벗어난 후의 삶은 결코 혼자 남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과 다시 연결된 삶입니다. 이제 당신은 외로움 속에서도 평화롭고 조용함 속에서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따라갑니다.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삶은 단순해지고 가볍고 투명해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자기 회복의 에너지가 어떻게 세상과의 관계를 바꾸는지, 즉 건강한 인간관계를 다시 맺는 새로운 방식을 다뤄보겠습니다. 조종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면 처음에는 모든 관계가 두렵게 느껴집니다. 또 누군가에게 휘둘리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내가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면 어떡하지? 그 불안은 당연합니다. 그건 상처받은 마음이 다시는 아프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신호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짜 문제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생긴다는 것을. 그러니 이번엔 다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사랑은 선택이 됩니다. 융은 인간의 관계를 영혼의 성장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한다는 뜻이다. 즉,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거울의 교환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조종적인 관계가 상대를 붙잡는 사랑이라면 깨어있는 사랑은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는 사랑입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도돼. 나는 나의 진실을 지킬게. 이 말 속에는 무한한 신뢰와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전처럼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진실한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그건 건강한 연결의 신호입니다. 사랑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확장이 됩니다. 당신은 상대를 통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껴. 그 한마디가
관계를 진짜로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제 관계는 더 이상 생존의 장이 아니라 영혼의 교류가 됩니다. 당신은 타인을 통해 배웁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나로 반응하는가? 이 감정은 내 과거의 상처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진실인가? 그렇게 관계는 더 이상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당신 주위의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늘 비슷한 패턴의 사람들이 끌려왔다면 이제는 평온하고 진심 어린 관계가 찾아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면 세상이 그 주파수에 맞춰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은 더 이상 필요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자신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 평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짜 의미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건 소유하지 않아도 완전한 사랑,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는 연결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합하여 당신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고 온전한 자아로서 살아가는 내면의 자유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종에서 벗어난다는 건 결국 세상과의 싸움을 끝내고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맺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부의 목소리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랑받는다. 이건 해야 좋은 사람이지. 그 사람을 이해해야 착한 사람이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말들 속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그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 할 때입니다. 조용하고 작지만 가장 진실한 내면의 속삭임.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소리를 따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융근 인간의 성숙을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사회적 자아와 영혼의 자아가 하나로 만나는 상태. 그때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조종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중심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비난해도 당신은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칭찬해도 당신은 그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자신답게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더 이상 공허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나와 연결되어 있는 조용한 충만함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조차 따뜻하고 침묵 속에서도 의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당신 주위에는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빛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영혼들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역할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서 있습니다. 조종자도 피해자도 아닌 그저 자신의 진실을 사는 사람으로.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흔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당신의 내면에는 변치 않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그곳에는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자각과 깊은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은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나의 감정, 나의 선택, 나의 길을 존중한다. 그 선언이 울려 퍼질 때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난 존재,
스스로를 이끄는 인간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조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빛으로 자신의 길을 비추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이제 온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